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진행적 투자라는 바른시원화입니다. 10월 수출입 동향 2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이 잘 나왔던 분야의 이제 세부 품목별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반도체 같은 경우 뭐 8, 9월 달도 계속 좋았고 10월 달도 증감률이 한 10% 이상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9월에는 뭐 크게 늘었죠. 23.2% 늘었고 반면에 이제 10월에는 5.8% 증감을 했지만 금액대로 보시면 이제 전달 대비해서 더 많이 늘어났죠. 한 40억 정도, 40억 불 정도 됐기 때문에, 뭐, 전달 한 37억이기 때문에, 자동차 수출은, 더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보시면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더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현대 기아차, 뭐, 국내에서 뭐,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 현대 기아차 정도니까요. 완성차 업체들이 아마 수출이 좀 잘 나올 거라고 계속 예상이 되고, 이제, 뭐 9월 달부터 턴어라운드 돼서 이게 조금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 기아차도 지금 뭐 주가가 중요한 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는지 봐야 되지만 뭐 크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계속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계속적으로 좀 오랫동안 안 좋았다가 이제 9월 달에 좀 요게 잡히긴 했어요. 거의 20% 마이너스 했다가 좀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9월 달에 영상에서도 10월 달 아마 좋아지는 거 보면 좀 이게 좀 중요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맞게 한 5.2% 지금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특히나 관련해서는 이제 OLED 쪽이죠. OLED 쪽이 지금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디스플레이도 이 지금 4분기죠. 4분기에 조금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또 바이오 헬스 분야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 좋았었고, 보시면 이제 10월 달도 한 뭐 12억 정도, 12억 불 정도 해서 한 47.4%또 크게 증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뭐 9월 달이 더 많이 증가했지만 그래도 12억 정도로 잘 나오고, 여전히 이제 바이오 헬스는 굉장히 이제 성장을 많이 한 분야라고 보면 되고, 이제 컴퓨터 쪽을 이제 보실 텐데, 이제 컴퓨터는 이제 컴퓨터 디바이스 쪽도 있고, 좀 이쪽에 관련돼서 이제 SSD가 좀 이제 저는 이제 투자를 아이디어를 좀 받았었는데, 이쪽 관련해서 뭐 또 세부 분야에서 한번 다뤄보긴 하겠지만 약간은 지금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13억, 뭐 12억 불 이렇게 늘어나가다가 지금 이제 최초로 이제 10억 불에서 떨어졌고요. 9억 불 정도로. 하지만 뭐 작년도 대비해서는 조금 늘었지만 이 증감폭도 많이 지금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다. 5.3%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장품이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옵니다. 좀 피해본 업종이라고 생각하는데 화장품이 수출이 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코스메스 쪽이 이 뭐 ODM이나 OEM 쪽이기 때문에 코스메스 쪽이 조금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뭐 지금 뭐 아모레나 뭐 LG생건이나 이런 데는 뭐 면세점 매출이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좀 ODM이나 OEM 하는 그런 업체들이 조금 수출이 좀 좋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가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8, 9, 10월 계속 좀 좋게 나오고 있죠.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9월 달이 조금 더 좋게 나오긴 했는데, 10월 달도 뭐 14.7% 작년 대비 크게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2차 전지 섹터도 9월 달도 증가하고, 10월 달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또 정밀 화학 원료 이쪽 부분도 지금 증가한 걸로 확인되고, 뭐 로봇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품목별로 이제 세부 내용을 한번 이제 설명한 게 자료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10.4% 전년도 대비 성장을 하였고, 중국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걸 불구하고 대형 그 데이터 센터가 이제 빠른 서버 투자가 다시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4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D램이나 뭐 낸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전년도 대비는 다 플러스라는 거죠. 플러스. 그래서 이 수출액 단위가 이제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증가되고 있는 거죠. 작년도에 한 그 29억 정도 했고, 올해는 이제 28억 정도 한 걸로, D램 28억 정도 한 걸로 나오고, D램이 오히려 저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낸드 같은 경우는 4.1이어서, 작년도 대비해서 4.2여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생각보다 이 낸드 쪽이, 이 증가폭이 지금 보시면은, 뭐, 이 3월에서 6월 46억 정도 한 거고, 7월에 이제 43억 하다가 지금 이제 42억 정도로 이제 낸드가 조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그렇고 삼성 쪽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 낸드 이제 낸드의 가격 자체가 지금 이제 단가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대형 데이터 센터 업체들은 이제 재고 확보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4분기째는 약간 쉬어갈 수 있다라고 좀 그런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낸드가 한 4분기 쪽에는 어느 정도 단가가 좀 더 하락해서 요 수출 금액이 좀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낸드 관련이나 뭐 SSD 쪽은 조금 이제 좀 성장성을 좀 고려를 해보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디램 같은 경우는 뭐 작년도보다는 뭐 떨어졌지만 오히려 단가가 이제 하반기에 갈 때 조금 이제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뭐 수요가 견고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라서 오히려 낸드보다 저는 DRAM 쪽으로 더 반도체는 더 좋게 보고, 물론 시스템 반도체는 뭐 저기 나오진 않았지만 그쪽 분야가 이제 제일 좋은 분야긴 하죠. 지금 이제 성장세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컴퓨터에서 이제 5.3%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재택근무, 뭐 온라인 근무로 해서 PC 수요 호조가 돼서 SSD, 그래서 제가 아마 4월 달부터 이제 SSD는 투자가 이제 들어왔었는데, SSD의 이제 상반기 축적 재고의 속도 조정이 좀 있다. 하지만 성장성은 지속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이번 리포트를 보고, 뭐, 마이크론도 나오고, 지금 삼성도 실적 발표를 하고, 아직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목요일에 할 텐데, 실적 발표를 좀 정리를 좀 할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제 낸드 수출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이 100만 달러, 뭐 600만, 연 6억이죠. 예, 6억, 뭐, 여기도 6억 8천 달러, 뭐, 8억 4천 달러 계속 늘다가 10월 달에는 6억 7천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꺾인다 그럴까요? 좀 내려가는 모습이어서, 좀 뭐, SSD 가격도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뭐, 물론 뭐, 다시 이게 뭐, 좀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이쪽 부분보다 아까 한번 또 나왔었던 부분 중에, 뭐, 제가 디스플레이를 먼저 좀 설명드리면, 이쪽 분야가 지금 4분기에는 오히려 더 그냥, SSD 쪽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성장을 했죠. 4월 달부터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약간 디스플레이 쪽, 좀 관련 업체로 좀 투자를 옮겨볼 생각이고요, 저는.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제가 뭐 7월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수입이거든요. 예, 수입 부분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가 뭐 287.8% 작년 대비해서 증가하고, 8월 달에 이제 1169.8% 증가가 된 거죠.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들었던 생각이, LCD 쪽이 거의 보시면은 이제 국내에도 그렇지만 이제 뭐 생산 거의 중단한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에서 LCD 쪽에서 이제 OLED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때 생각한 게 아마 LCD 쪽으로 아마 디스플레이 신규 제조 장비를 널리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이 제조 장비, 수입을 한 제조 장비의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마 OLED 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제조 장비가 어느 정도 이제 설치가 되고 나면 이제 7월, 8월부터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공장들에 설치가 됐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린 거는 지속적으로 아까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디스플레이 쪽, 예, 디스플레이 쪽에 계속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뭐 OLED도 그렇지만 계속 마이너스를, 지금 세모가 마이너스입니다. 뭐 예, 8월 달까지 이제 계속 마이너스, 그다음 9월 달까지도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좀 줄어들어서 이때부터 좀 투자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좀 투자 시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10월 달에 이제 정확히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게 보이고, OLED는 이제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OLED 소재 쪽으로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해서 영상을 좀 남긴 것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4월달 이제 10, 11, 12 분기부터는 이 OLED 쪽 관련 업체들 실적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도 나오지만 뭐 OLED 수출 호재도 있었고, 이게 아까 10월달 지표에서도 보여주고 수출 데이터에서 뭐 TV, OLED용 대형 사이즈 있죠. 예, 그것도 이제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다. 이런 리포트도 좀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A 기업이니까 뭐 그거겠죠. 예, 사과 기업. 그래서 이제 이쪽, 예, 신규 스마트폰 출시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출시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부품 수출이 잘 되고, 4개 제품이 나오는데 4개 모두 이번에는 이제 OLED 패널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 OLED 관련된 디스플레이 뭐 부품, 이게 소재 업체죠. 예, 그런 업체들이 좀 좋아질 거라고 해서 그쪽에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SSD 쪽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디스플레이로 좀 투자를 넘어가야 되는 그냥 판단을 좀 해서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 이제 LCD는
보시겠지만 줄어들었어요. LCD는 전체 이제 디스플레이가 턴어라운드가 됐지만 이제 LCD 쪽은 줄어들었고 이제 OLED 쪽만 좀 좋아졌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가격도 이제 더 작년도 대비해서 더 늘어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모바일 쪽도 이 단가가 지금 모바일 쪽이 훨씬 더 크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OLED 단가 자체도 이제 높아진 상황이어서 OLED 쪽 이제 업체들은 좀 좋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된 5.8%에서 2개월 연속 지금 자동차 수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친환경차가 계속적으로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 친환경차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국내에서 상장 기업 중에는 뭐 쌍용차도 있긴 하지만 뭐 이 기아차나 이제 현대차가 좀 좋아질 거다. 지금 이게 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지난달부터 이제 가져왔고 좀 계속적으로 많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차 부품은 뭐 생각보다 이 자동차 완차라 그랬죠. 완차의 수출보다는 조금 감소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또 차 부품도 뭐 관련돼서 좀 쫓아갈 테니까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뭐 GM 쪽에서 최근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좀 크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업체와 연결된 회사도 뭐 찾은 건 있어서 한번 영상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나 이렇게 좀 해외 쪽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런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뭐 오늘 뉴스 중에서 아마 봤던 게 그 만도 쪽에서도 뭐 아마존 쪽으로 지금 아마존 뭐라 그럴까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뭐 드라이버 차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운송수산 차량, 예, 그거와 관련된 부품 뭐 납품했다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국내 뭐 부품 업체도 뭐 저는 뭐 차 부품이 좀 안 좋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다. 왜냐면 전방에 있는 자동차 업체가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특히나 전기차나 뭐 수소차 관련된 뭐 전기차겠다. 특히 전자차, 친환경차와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앞으로 그 실적을 좀 같이 따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전 쪽은 뭐 14.7% 증가를 하였죠. 그래서 TV 쪽 출하량이 3분기 역대 최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TV 뭐 생각하면 뭐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지금 LG 디스플레이 쪽을 뭐 생각하게 되죠. 예, 그다음 LG 전자 쪽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 관련된 뭐 기업들 보고 그와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업체들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TV 관련된 삼성 디스플레이나 뭐 그 LG 전자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관련된 업체도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냉장고나 세탁기 수출 호조도 4개월 연속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이 잘 팔리고 있으니까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네, 바이오 헬스죠. 예, 바이오 헬스는 진짜 올해 가장 이제 주목받는 품목입니다. 제일 많이 팔리고 있고, 근데 조금 신기한 게 9월 달에는 이거 아마 나중에 한번 9월 달 제가 여기서 안 가져왔는데 9월 달에는 말을 지금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9월 달에는 지금 이제 진단키트 성능이 상대로 좀 우수하고 수출이 많이 됐다. 그리고 뭐 14개월 연속 증가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진단키트가 거의 뭐 9월 달에는 전체 비중에서 23%까지 차지할 정도라고 나왔는데 제가 9월달 이제 수출입 통계 데이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진단키트가 이제 경쟁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서 단가 하락을 했다 뭐 이런 약간 우려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보고서 진단키트는 약간 이제 좀 투자에서 뭐 이렇게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았고 오히려 바이러 시밀러 쪽이 지속적인 이제 그 해외 그 수주를 받고 뭐 백신 개발의 그 기업으로 국내 업체들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SK 바이오팜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지스 뭐 셀트리온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좀 좋게 봤는데 네, 생각보다 이 바이오시밀러가 또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가 약간 이게 말이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진단키트가 좀 지금 좋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뭐 바이오실메도 또 신규 제품 출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약기업 허가 제품 11개 정도 됐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 증감률이 뭐 지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9월 달보다 못하지만 그래서 47.4%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더 증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이죠. 예, 화장품 아무도 지금 솔직히 뭐 관심 많이 안 갖고 있는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크게 너무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 3분기 아마 실적 발표 나고 화장품 중에서도 수출의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회사들은 뭐 생각보다 실적 타격이 좀 덜할 거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오히려 수출 호조가 작년도보다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좀 눈여겨서 선별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내수 쪽 판매 비율이나 오프라인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면세점 판매를 하고 있는 데는 조금 이제
화장품 투자처에선 조금 제외를 해야 되고, 이제 수출 품목이 좀 높은 뭐 OEM, ODM 업체 기반으로 된 회사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좀 재미난 게 제가 두발용품으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못 찾았습니다. 관련된 기업을 좀 찾고 싶은데, 뭐 두발용 아마 탈모와 관련된 쪽일 것 같은데, 뭐 그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자주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뭐 9월 달에도 있었고, 8월 달에도 있었던 것 같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도 두발용 쪽 아마 뭐 혹시나 관련된 업체, 뭐 상장 기업 중에 잘 아시는 업체가 있으면 뭐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수산물 한 6.1% 어느 정도 살짝 이게 좀 이제 그래도 작년도 대비해서 올랐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수산 식품 쪽은 계속 좀 올라오고 있고, 제가 요번에 좀 새롭게 좀 올라왔던 것 중에 좀 신기한 게 제조 담배가 새롭게 올라왔는데 그 증감률도 작년도 대비해서 42.9%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도 기업 국내 이 담배 그 제조 이 관련된 업체가 딱 하나잖아요. 예, 그 KT&G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도 만약에 이제 지금 10월달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잘 나왔고 11월달 수출 데이터도 좀 잘 나온다 그러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뭐 주가가 또 먼저 뭐 오른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런 거 뭐 따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조금 제조 담배 쪽, KT&G 쪽이 좀 수출이 뭐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가 수출이 잘 나왔다라고 봐야죠. 예, 그렇게 제조담배 쪽 수출이 잘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한 6.8% 되고 2개월 연속 5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지속적으로 좋다. 그리고 뭐 최근에 국내에는 뭐 LG 화학도 있고, 그다음에 그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삼성 SDI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뭐 전에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소송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화학 쪽을 같이 하고 있어서 화학 쪽이 매출이 조금 불안한 부분들 좀 좋아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뭐 예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순수 굉장히 피어하게 지금 그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 SDI 쪽으로 좀 투자를 오히려 생각하면 그쪽으로 하는 게 낫고, 그와 관련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이제 뭐 소재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죠. 예, 그런 업체, 포스코 케미컬이나 뭐 첨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회사들도 좀 계속적으로 뭐 증가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을 계속 가져볼 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월에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죠, 국내 증시가. 그래서 조금 좋아지는 섹터들, 기업들은 좀 리포트도 좀 읽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신규 유망 품목으로 이제 3가지 품목을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2가지는 동일하고요. 예, 1가지는 동일 안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제 판단이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OLED 쪽은 지속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세모는 마이너스인데 작년도 10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였고, 뭐 1월 달 살짝 플러스 되다가 원래는 이렇게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악화됐다가 지금 다시 7, 8월 달까지 안 좋다가 9월 달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좀 됐다고 하고, 10월 달에 이제 확실히 OLED 쪽은 이제 턴어라운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OLED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 7월, 8월 달에 그 장비 많이 깔았거든요. 그 데이터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데이터에서 이 수입 데이터를 좀 보셔야 돼요. 수입 데이터에서 어떤 이 수입을 많이 하는 거를 보시면은 그게 먼저 이게 국내에서 수입을 한다는 건 그걸로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수출하거나 아니면 국내 내수를 판매하거나 그렇기 위해서 그런 장비들이나 어떤 뭐 원자재든 자본재든 이렇게 수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깔리고 나서 뭐 장비 같은 경우 만약 아까처럼 깔렸다고 OLED 같은 경우 깔리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소재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OLED 소재 쪽 업체들이 이제 아마 4분기 지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MCP 같은 경우는 이제 SSD는 저는 이제 동의를 안 하는 게, 이 SSD 같은 경우 올해 1월 달부터 작년도 대비해서 이 컴퓨터하고 뭐 재택근무나 이런 이슈가 있었죠. 재택근무 뭐 아이들도 이제 온라인 수업하면서 PC도 많이 쓰이고 SSD 쪽 이게 노트북도 판매가 많이 되면서 SSD가 많이 수출이 됐고, 또한 서버 SSD가 오히려 더 증설이 많이 됐다라고 해요. 이게 하이퍼 데이터 센터 쪽에서 이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 데이터 용량이죠. 예, 온라인 이제 대면 쪽으로 이어지면서 그쪽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이 서버 증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서버형 SSD가 굉장히 좀 수출이 많이 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다 100% 이상이죠. 예, 100%. 이게 133% 작년 대비해서 더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이제 지금 최고 이제 거의 한 9억 불까지죠. 예, 9억
9.5억 불, 뭐 9.6억 불까지 됐다, 뭐 10억 불까지 됐다가 지금은 10월 달에 조금 저는 좀 낮춰지는 것 같아요. 다시 작년 한 10월, 11월 수준 정도로 지금 한 6억 7천 불 정도까지 좀 약간은 떨어진 거라서 지금, 그리고 거의 한 100% 이상 성장하다가 뭐 많이 줄어든 거라서 저는 뭐 원래 뭐 이때도 뭐 6억 불 정도 돼서 그렇지만, 그래서 오히려 좀 조금 이제 SSD 쪽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게 아니나, 이제 피크는 좀 찍고 내려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또 뭐 달라질 수는 있죠. 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뭐 서버 증설이 더 돼서 뭐 SSD가 늘어나고 또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게 판매가 지속적으로 좋아서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쪽 투자보다는 확실하게 저는 OLED 쪽이 지금 더 뭔가 위험성이 적고 더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으로 좀 넘어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MCP 쪽도 지금 좋아지고 있죠. 이게 MCP는 이제 멀티칩 패키징이라 해서 이제 적층형 이제 뭐 칩, 뭐 반도체, 적층형 반도체라고 봐야 될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지금 10월 들어서 뭐 9월 들어서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이죠. 14.7% 늘고 21.9% 늘어서, 그래서 뭐 OLED나 SSD는 제가 이제 업체들을 좀 찾아서 공부를 했었고, MCP 쪽도 한번 좀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수출 데이터를 보고서 이제 업체를 좀 찾는 거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이제 테마 들어가서 뭐 MCP에 관련된 걸 찾거나 SSD 관련된 걸 찾고 뭐 OLED 관련된 거 이렇게 찾아도 되고, 또 빠진 부분도 있고, 이제 더 좋은 거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찾죠. 이제 전자공시 들어가셔서 이제 통합 검색 누르시고, 검색어에 아까 MCP가 이제 멀티칩 패키징 이유가 약자거든요. 그래서 뭐 MCP라고 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멀티칩 패키징 이렇게 치시면은 이 업체들이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나 그런 뭐 이슈를 다루는 업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게, 이 네이버에는 뭐 만약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신규 업체나 아니면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여기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시간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가장 최근 거부터 이제 잡아주거든요. 이런 걸 다루는. 그래서 뭐 AT 세미콘, 뭐 원팩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중요한 건 이 업체들이 뭐 안에선 봐야죠. 뭐 실적이 잘 나오는 업체인지, 뭐 부채는 많이 없는지, 그리고 뭐 이쪽 그다음에 뭐 MCP 관련된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건지, 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뭐 이 기업 리포트 같은 것도 충분히 좀 읽어보시면서 회사가 정말 투자할 만큼 좋은 회사인지, 그리고 이 MCP가 지금 전방에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인지, 뭐 이런 것도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체는 이렇게 선정이 가능하고, 그 이유는 이제 개별적으로 더 업체를 더 공부를 하고 좀 파고들어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주요 수출 증감률인데, 이제 10대 주요 수출국 월별 수출 증감률인데, 지금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전체적으로 1, 8월에 작년 대비해서 어차피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너스인데, 뭐 홍콩하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1.5나 뭐 2.3이면 거의 피해가 없을 정도라고 보는 거죠. 회복이 다 된 상황이고, 홍콩이나 뭐 주식은, 홍콩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이 뭐 정상화 거의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네덜란드가 생각보다 유럽인데 지금 9.3으로 굉장히 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또 이제 한국, 우리나라가 4위를 지금 차지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방역을 잘했고, 그래서 좀 좋게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은 뭐 지금 뭐 영국하고 프랑스는 뭐 지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 그리고 미국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수출이 증가되니 뭐 더 좋아지고 있기는 하죠. 이때 피크 기간이 뭐 36% 하락, 뭐 23% 하락, 이때 4, 5월달, 4, 5, 6월달보다는 그래도 한 자릿수대로 이제 회복은 됐지만 아직은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거든요. 굉장히 9월달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 거 고무적인 거고, 10월달에 마이너스였지만 뭐 이 동양권에 있는 이 한가위 추석이라는 그런 뭐 조어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관련해서 뭐 미국 쪽 우리 수출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하는 게 3.3% 이제 늘었다라고 얘기하고, 뭐 반도체 부분도 많이 수출되고 가전 부분도 완전히 수출돼서 한 2개월 정도 연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라고 나오고, 지금 미국도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PMI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해야 되죠. 그게 보통 이제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이 넘어서면 이제 경기 호황이라고 봐야죠. 경기 호전은 아니면 좀 이제 좋아지고 있다, 지표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 뭐 호황보다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 되고, 50보다 떨어지면 이제 불황이나 안 좋아지고 있다, 이제 제조업 분야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5월달에 43이죠. 예, 50을 안 넣어서 안 좋았다가 6월달 이후로는 이제 50을 계속 넘어서고 있죠. 그리고 이제 9월달은 55.4까지 돼 있고, 그래서 뭐 8, 9월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IS는 이제 그 러시아 쪽 이제 관련된 그쪽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 여기서 분리된 뭐 국가들이나 그쪽 러시아 주변 그 유럽 국가죠. 그쪽 관련된 예, 그런 국가들 쪽 제가 이거를 읽는 걸 까먹었네요. CIS를. 그래서 그런 국가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냥 뭐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자동차 정비용, 예, 한국산 엔진 오일 등이 수요가 확대됐다. 소개해주면 이렇게 나와서, 엔진 오일 이제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막 찾아볼 수 있잖아요. 관련된 뭐 약간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럼 자동차 정비용 한국 엔진 오일 만드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을 테니까 거기가 좀 좋아졌을까 했는데, 이렇게 찾으려면은 이게 이제 그쪽 이제 러시아 쪽 관련된 수출인데, 이 전방위 사업에서 이쪽 엔진 오일이 지금 수출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좋은 데서, 이게 이제 좀 업황이 좋은 데서 이 CIS의 1%가 붙으면 좋은 건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진 상황에서 여기 한 군데만 지금 좋아졌다고 이게 좀 비중이 어느 정도 또 이쪽이 전체 엔진오일 이 투자하려는 회사의 엔진오일 전체 매출 중에 이 그 러시아 관련 쪽 그 유럽 쪽 관련된 업체들이 얼마 또 차지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투자를 이제 잘못 투자하는 거죠. 위험할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혹시나 제가 왜냐면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너무 세밀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전방에 중요하고 전체 매출을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 동향에서 보는 이유가 뭐 이런 뭐 1차 상품 뭐 옥수수 지금 뭐 수입되고 있고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어디가 지금 뭐 좀 뭐 에너지 쪽이나 뭐 이런 뭐 곡물이나 원자재 쪽이 어디가 좋아지고 이제 지금 뭐 다른데 원유나 뭐 이런 동강 안 좋고 옥수수는 조금 이제 늘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가 늘었다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국내 내수 매출이나 또 가공해서 뭐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업체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프로세서, 뭐 컨트롤러, 감광성 반도체 이게 수출됐다. 이게 뭐 감광성이면 이렇게 뭐 빛이 아마 레이저 뭐 관련된 그런 반도체 관련 장비겠죠. 그런 걸로 한번 중간재라고 보시면 되고, 또 자본재 쪽에서는 반도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자본재 수입을 계속 한다는 거는 그쪽으로 국내에서 투자를 늘려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컴퓨터 입출력 장치, 뭐 전동기와 발전기도 계속 좋았고, 소비재 쪽에서 이제 소고기가 좀 늘어난 거 이렇게 보시고, 또 의약품도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난 거 보시면 되고, 여성복이 좀 줄었다 뭐 이런 것도 잠깐 이게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 가스, 이 원유죠,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다 회사들이 안 좋죠 지금. 그래서 10월달 자료를 볼 텐데 9월달 대비해서 좀 늘어났죠. 이게 이제 가스가 이제 뭐 아마 이게 가스가 이제 천연가스나 여러 가지 가스가 합쳐져 있을 수 있는데, 전월비 대비해서 유일하게 지금 상승한 거는 이제 가스 관련된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좀 가스 쪽으로 에너지원,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관련돼서 조금 생각을 하는 업체들은 좀 뭐 지금 뭐 수입이 늘어났으니까, 수입이 늘어나는 건 이제 그 원료를 가지고 국내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니면 가공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스 쪽 관련된 업체들도 조금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면 괜찮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1, 2편으로 오늘 나눴거든요. 예, 워낙 이게 아마 길면은 하면은 거의 한 30분 가까이 넘어가면 좀 지루해질 수 있어서, 그래서 1, 2편으로 이제 나눠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투자 좀 아이디어를 갖고 좋아지는 품목별로 우선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는 쪽 기업들의 관련된 이제 업체들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좀 투자를 하면은 실적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실적 기반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수출입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